여러분들 그럼 프린트에서 질문이 있을까요? 자극의 전달부터 해서 번째 그 페이지에 일단 첫 번째 자극의 전달에서는 질문 없나? 7번이요. 이건 쌤 PPT가 없어가지고 잠시 조건만 좀 잘 체크를 좀 해봅시다. 일단 자, B의 흥분 전도 속도는 A의 2배이다. 요거 좀 체크가 돼야 되고, 그죠? 자, C의 흥분 전도 속도는 A보다 0.5 빠르다. 자, D1에다가 자극을 줍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준 시간은 얼마다? 6ms라는 값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죠? 자, 그때 A의 D3에서는 지금 플러스 30이다. 막전이 값이. 자, 요거 알려줬습니다. 그럼 요거를 기준으로 준 거다. 그지? 살펴보러 가야겠습니다. 자, 플러스 30이라는 것은 도달하고 나서 몇 초가 흘렀다? 도달하고 나서 이게 지금 2ms만큼 지났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은 D1에다가 자극을 지금 빵 준 거잖아. 그지? 자, 그럼 D3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가 필요했다? 4ms, 그죠? 4초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속력을 구할 수가 있단 말이지.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 그죠? 이게 2분의 3이니까 1.5 cm per 밀리세크가 되겠다. 그죠? 자, 지금 요거 바로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야.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기 좀 해결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집어 넣어 주시면은 B의 속도는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C의 속도는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주어진 조건대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일단 보기 기억 바로 볼게. 보기 기억 보시면은 흥분 전도 속도는 B에서가 C에서보다 빠르다고 합니다. B가 3, C가 2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니은. 기억이, 자, D1에 자극을 준 거야. 자, 그리고 지금, 자, 보기 니은은 5ms라는 기준을 재설정을 해줬다는 거야. 그죠? 자, 이때 지금 D2에서 B의 D2입니다. 그지? B의 D2에서 지금 분극 상태냐고 묻습니다. 그지? 한번 해보면 될 거 아니야. 우리는 속도도 알고 시간도 주어진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B의 속도는 3만큼이야. 그죠? 자, 지금 질문이 D2입니다. 자, 지금 요 지점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럼 이거 몇 초 쓰이나? D1부터 해서 1초 쓰입니다. 그죠? 1ms가 사용이 되고, 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5ms니까 남았는 시간은 4ms가 남게 되죠. 자, 4ms 진행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70 분극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귀찮습니다. 그죠? 자, 6ms라는 값을 주고 B에서 D4의 막전이 자, 요거 분에 4ms라는 값을 주고 C에서의 D3의 막전이 자, 다들 찾으러 가 보면 되는 것이야. 자, B는 다시 속력이 3이니까 D4까지 얼마가 걸리냐. 자, 이게 곤란한 숫자네요. 그죠? 자, 지금 이 시간부터 찾으러 가보자.
도달하는 데까지, 자, D4까지 도달하는 데까지 시간을 좀 하자면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자, 지금 3분의 8초가 걸리는 거야, 지금. 그지? 3분의 8ms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도달하고 나서 흥분의 전도가 일어나는 값은 6ms에서 3분의 8ms를 빼면 되겠죠. 그지? 그럼 6, 3은 18, 3분의 10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3.3, 이런 거네. 3.3, 뭐, 요쯤에 있네요. 그지? 뭐, 요쯤에 있겠다. 뭐, 어딘지 모르겠는데, 요쯤에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뭐, 그래프에 보면은 마이너스 70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마이너스 70에서 80 사이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4ms라는 값을 줍니다. 4ms에서 자, 이제 드디어 C를 쓰는데 C는 속력이 2란 말이지. 자, 그렇기 때문에 D3까지 도달하는 데는 몇 초가 필요하나 하니까 3ms가 필요해. 그죠? 자, 그럼 우리에게 남았는 시간은 1ms니까 1ms 진행시켜주면은 여기 마이너스 50이 나와요. 이 친구는 딱 떨어진다. 그죠? 자, 이 친구는 마이너스 50. 자,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지금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80인데, 근데 이게, 자, 무조건 뭐 0보다 크겠습니다. 그죠? 둘 다, 분모, 분자가 둘 다 마이너스가 달려있으니까 이 플러스 값이 나올 수밖에 없죠. 무조건 양수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뭐 여기서 질문하는 바는 뭐 한쪽이 뭐 여기, 이쪽에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것 같아요. 아니면 둘 다 마이너스인지. 그죠? 그렇게 해서 디귿이 맞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나? 이 누가 질문한 거죠? 이거 좀 잘 안 돼? 잘 모르겠어. 이거 순서 딱 고정돼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어, 책에서도 좀 잘 안 되던가? 책게 더 어려울 텐데, 어, 연습을 좀 해봐야 됩니다. 순서가 다 똑같거든? 계속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그리고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원하는 지점까지의 시간, 그리고 도달하고 나서 쓰이는 시간, 이렇게만 세 개만 나누면은 우리가 다 풀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같은 거에서 12번? 오씨, 이거 어떻게 다 그리지? 자, 어떻게 다 그려, 이거? 조건은 항상 꼼꼼하게 체크를 해봅시다. 자, 뭐 A 막전이 그래프에서 쌤 그림 안 그릴게요. 귀찮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조금 얘기합시다. 자, 1ms일 때는 얼마 얘기? 뭐 마이너스 70에서 50 사이, 그지? 정확히 얼마인지는 안 나타내줬네. 2ms일 때는 플러스 30이라고 명확히 주고요. 그 다음에 3ms일 때는 과분급대다 뭐 이렇게 명확히 줍니다. 자, 그 다음에 B에서 1ms일 때, 자, 여기서는 정확히 50이라고 줍니다. 그죠? 마이너스 50.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특이하게 2ms가 되면은 과분급까지, 이 친구 좀 빠르네요. 그지? 자, 3ms일 때는 마이너스 70이다. 분극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럼 이대로 한번 좀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일단 3ms라는 값을 줬다. 자, D1에다가 자극을 준 겁니다. 그죠? 자, 각 지점에서 좀 찾아보면 될 것이야. 그지? 자, 둘 다 2cm per ms니까, 자, D2까지는 1ms가 사용이 되고, D3까지는 2ms가 사용이 되고요.
여러분들 D4까지 가면은 3ms가 사용이 돼.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B 또한 마찬가지잖아, 이게. 그지? 자, B 또한 마찬가지니까 D4 지점에서는 여러분들 항상 막전이 값이 얼마여야 돼? 이제 딱 도달을 했죠. 그지? D4에서는 이제 딱 도달한 거야. 그러면 막전이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70이죠. 그지? 이게 지금 그래프를 안 그려서 그런데 그래프대로 전도가 쭉 안 일어났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D4에서는 무조건 마이너스 70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겠죠. 그지? 자, 그럼 A에서 먼저 보자고. 자, 그러면은 D2 지점에서 정리해 봅시다, 여기에. 자, D2 지점에서는 자, 그럼 남았는 시간이 2초만큼이야. 그죠? 그러니까 막전이 값이 플러스 30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D3 지점에서는 남았는 시간이 1ms가 남는 거야. 그지? 그럼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54인 값이 하나가 등장해야 되겠다고. 그지? D4는 마이너스 70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B에서도 바라보자. B에서 D2에서 아이고 D1을 내가 왜 빼먹었어? 자, D1 또 얘기를 해야 되긴 합니다. 그지? 도달하고 바로 시작합니다. 바로 3초가 흘러주면은 마이너스 80이 나와줘야 돼. 그지? 자, B도 D1이면은 자, 바로 3초가 흐르면은 이 친구 이제 분극 상태가 된다. 그죠? 마이너스 70mV. 자, 그 다음에 D2 지점까지 가면은 이제 남았는 시간이 1초. 자, 그럼 마이너스 50이 나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D3 지점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시간이 1초가 남죠. 그지? 1ms, 뭐 잘못했다. 그지? 다시 네,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자, D2 지점까지는 1ms가 걸리니까 남았는 시간이 2ms. 2ms 진행시키면 마이너스 80. 그죠? 자, D3까지는 2ms가 걸리고 남았는 시간이 1초. 1ms 진행시켜주면 마이너스 50입니다. D4는 무조건 마이너스 70. 그죠? 자, 여러분들 딱 보면은 뭔가 그 모양새가 A가 가면은 예쁠 것 같고 B가 나면은 좀 예쁠 것 같지 않나? 그죠? 비교해봐봐, 지금. 비교해보면, 표랑 비교해보면은 지금 가랑 A랑 맞는 것 같고 나랑 B가 맞는 것 같아요. 그지? 자, 그래서 이 친구 한번 보면은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50이 있으니까 자, 여기가 뭐 마이너스 70이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일단 적어봅시다. 마이너스 70이 D1, 이 친구 D1. 자, 맞는가? 맞아요. 그지? 맞아, 맞아. 그지? 이 친구 가에서 마이너스 80이 맞게 들어와요. 자, D2가 지금 마이너스 80. 이 친구 D2라고 해주고 그럼 가에도 맞는지 봅시다. D2가 플러스 30. 아, 그럼 이게 맞다는 거죠. 그지? 자, D3 마이너스 50. 자, 여기가 D3입니다. 자, 그러면은 A에서 D3는 얼마였냐? 자, 이거 모르네.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50 사이 중에 뭐 하나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가 D4가 될 텐데,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70이겠다. 자, 그럼 뭐 다 찾았습니다. 기억하는 A다. 좋아요. 니은 4는 D4다. 아, 좋습니다. 디귿. 자, 싹통바가지 또 물어본다고. 자, 3ms라고 이제 값을 바꿔준다. 자, 3ms라는 시간을, 아닌데, 3ms, 원래도 3ms인데, 그지? 자, 이때 니은분의 기억. 안 바꿨네요. 조건 안 바꿨네. 자, 니은이 지금 마이너스 70이고, 자, 이거는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50이니까 뭐 대략 마이너스 60 한번 넣어봅시다. 그냥 상관없으니까, 그지? 자, 이게 1보다 크다? 아니죠. 그지? 1보다 작은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만 틀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네요.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이제는 없을 것이야. 이제는 없어야 돼요.
자, 그 뒤쪽에 신경계 혹시 질문 있나? 13. 자, A가 구심성인 거 알겠나요? 여기 볼록 튀어나온 거 있지? 요거 보라고 했습니다. 채성이 아니고 저기 뭐야. 볼록 튀어나온 게 여러분들 그 뭐야? 어? 아니 구심성인데 저기 볼록 튀어나온 거 뭐라고 하지? 응? 아 신경세포체 그죠? 고마워.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신경세포체가 여기 보인다 그죠? 그러면 까맣게 이게 동그라미 점 있죠? 그지? 그거 이제 바깥에 튀어나와 있는 게 신경세포체라는 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걸 보고 기억이 구심성이다 라고 체크를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B가 자율신경이냐고 지금 보기 니은에서 묻는다. 그죠? 신경절이 있어? 신경절이 해야 되죠. 그지? 여기 안쪽에 있는 게 아니고 신경절이 이렇게 바깥쪽에 나와 있는 게 신경절이 있어야 자율신경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는 뭐 운동신경이다라는 것인데, 자, 디귿 같은 게 이제 뭐 근육 얘기가 나와요. 근육은 오늘 얘기를 해야 되니까, 뭐 일단은, 자, 지금 무릎이 들어 올려진, 그치, 발이 들어 올려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허벅지 위쪽, 앞쪽 허벅지는 수축이 일어나고 뒤쪽 허벅지는 이완이 일어나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데 지금 오늘 얘기할 거지만 좀 이따 얘기할 건데 필라멘트의 길이는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틀렸다라고 하시면 돼요. 혹시 다른 질문 있나? 뭐 24번에 뭐 길랭 발의 증후군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 거는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시고 지난주에 쌤이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알려주는 것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질병에 대해서는 질환에 대해서는 잘 안 물어봐요. 자, 그럼 오늘 좀 근육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이랑 호르몬 항상성까지 빠르게 좀 나가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책 33페이지다, 그죠? 자, 처음에 보면은 여러분들 뭐 골격근, 뭐 내장근, 그리고 뭐 심장근 이런 거 나오는데 뭐 굳이 넣어놨다라고 봐도 괜찮아요. 선생님 학창 시절 때는 그거 다 외웠었거든. 누가 민문이근이고 뭐 가로문이근인지 그 다음에 수인지 불수인지 뭐 이런 것들 암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게 좀 잘 안 알려주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가지고 굳이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요것 또한 뭐 학교에서 할 수가 있어. 뭐 간혹 보이거든요. 간혹 이제 나오는 데가 있어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나간다면은 그때 정도 외워도 뭐 무방합니다. 그리고 딱히 외울 게 없어서 확인 한 번 정도 하시면 되는 거야. 자, 우리 근육이라는 거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바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근육이라는 게 이 근육 섬유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지. 자, 근육 섬유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근육 섬유를 더 까보니까 근육 섬유의 다발이 있어요. 근육 섬유 다발을 근육을 보면은 근육 섬유의 다발이 있는 것이고 자 다발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 꽃다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지? 이렇게 좀 뭉쳐놓은 값이다. 뭘 뭉쳐놨냐? 근육 섬유를 묶어놓은 것이죠. 자, 이 근육 섬유를 이제 까보면은 근육 원섬유가 나옵니다. 자, 막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 정도 봐주시고 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 근육 원섬유는 선생님 아까 문제에서 얘기했던 필라멘트들이 있습니다. 자, 이 필라멘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 가지 필라멘트
액틴 필라멘트랑 마이오신 필라멘트로 이루어져 있다 정도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자, 이 근육은 핵이 여러 개다. 핵이 여러 개라서 다핵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옵니다. 그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시면 돼요. 왼쪽에도 좀 적어놨어요. 근육세포가 만들어질 때 여러 개의 세포가 융합하기 때문에 다핵세포가 된다라는 거. 다핵세포냐? 라고 좀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좀 체크를 해보자. 자, 그 다음은요, 우리 이 명칭들, 그림들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교재 제일 아래쪽에 있는 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돼. 자, 우리 근육 섬유를 보면은 이렇게 두껍게 생긴 친구가 있고 그 주변으로 갈비뼈처럼 이렇게 얇게 있는 친구들이 존재합니다. 자, 이게 지금 연속해서 이어져 있는 것이 알겠죠? 근육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명칭들 한번 보자. 가운데에 두터운 요 친구 이름이 마이오신 필라멘트예요. 마이오신 필라멘트. 자, 그 다음에 여기 얇은 갈비뼈처럼 생겨먹은 요 친구들이 액틴 필라멘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들 이 구역에 대한 이름도 알고 계셔야 돼. 자, 첫 번째로 이 친구 사진 찰칵 찍으면은 어둡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 밝게 나오는 부분도 있어. 당연히 얇은 구간은 밝게 보이고요. 여러 개가 겹쳐서 두껍게 나타나는 부분은 어둡게 보여. 자, 그러면은 얇게 나타나는 부분은 당연히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부분 있잖아, 여기. 여기를 우리가 명대라고 해요. 밝을 명자를 써서 명대라고 합니다. 자, 근데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구간은 두껍죠. 그지? 그리고 액틴 필라멘트가 겹쳐 있는 부분도 있고, 자, 그래서 여기는 어둑어둑하게 나옵니다. 자, 여기는 그래서 암대라고 불러요. 자, 당연히 이 부분도 우리가 밝겠죠. 이 부분도 명대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그냥 알파벳 0으로 이제 조금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명대는 I대라고 얘기를 하고, 암대는 A대라고 얘기를 해요. 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알아줘야 되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쭉 보면은 암대에서도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구간이 여기 따로 있다고. 그지? 자, 이것을 우리가 H대라고 얘기합니다. 자, 각각들 명칭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짜잘짜잘한 것들이 있는데 뭐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뭐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여기 가운데 라인을 우리가 M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이게 근육, 섬유, 이 마디란 말이지. 이 마디의 끝부분을 우리가 여기를 또 Z선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Z겠죠, 그러면? 그지? 이렇게 근육원 섬유에 마디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정도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M선이나 뭐 Z선 이런 얘기는 뭐 잘 안 나오고 잘 안 물어봐요. 그지? 자, 안쪽에 있는 이제 A대, I대, H대 요 정도 조금 보시면 됩니다. 자, 바로 34페이지 넘어가서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우리가 근육은 수축과 이완이 연달아서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지? 자, 이 근육 수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 쭉 보시면은 체성운동신경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지? 체성운동신경 뒤쪽에서는 우리가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된다는 거. 기억하죠? 우리가 자율신경에서 교감신경,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만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왔고 나머지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나온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세틸콜린에 의해서 수축이 된다. 자, 수축이라는 게 아세틸콜린 때문이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근육이 수축한다는 게 어떤 것이냐니까 여기 바깥쪽에 있는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슥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짧아지겠죠. 그지? 이해되나? 얘가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얘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전체 값이 짧아지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게 활주설입니다. 활주설. 자, 이게 어떤 것이냐 좀 보면은 이 마이오신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마이오신 대가리가 있어요. 대가리가. 자, 이 대가리가 뭐랑 붙어 있냐면은 이 액틴 필라멘트라는 띡 붙어 있는 것이야. 여러분들 그림으로도 나와 있죠, 그지? 자, 마이오신 대가리가 이렇게 얘를 쭉 끌어당기는 거야. 얘를 끌어당기면은 액틴 필라멘트가 붙어서 같이 이동해 버리죠. 그지? 자, 이게 활주설이다. 요것 때문에 수축이 되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활주설에서 활주설이 어떤 것이냐 잘 물어보진 않고요. 자, 수축에서 중요한 부분. 자, 이렇게 활주설이 우리가 현재 정설로서 얘기를 하는데 수축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가 사용이 된다. 라는 것 정도 ATP 사용이 됩니다. 이런 거 체크를 하셔야 돼. 자,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ATP를 사용하여 액틴 필라멘트를 끌어당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ATP 얘기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나옵니다. 자, ATP가 이 인산 결합, 자, 트리포스페이트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인산이 3개가 연결이 된 것을 우리가 ATP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구조는 더 복잡하지만은 자, 여기서 인산이 하나가 딱 떨어지면은 우리가 그때 이화작용으로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때 이제 한 1몰당 7.3kcal의 열량을 낸다라고 나와요. 여기 1학기 때 화학 배운 친구 있나? 화학 배운 친구 없어? 2학기 때 화학 배우는 친구도 있나? 아이고 세상에. 잘했어. 그럼 1학기 때 너희 뭐 했어? 물리. 다들 물리 했 지구? 물리. 아, 지구. 그럼 너 4개를 다 듣는 거야? 아이고 세상에. 어. 좋아요. 어쨌든 화학이랑 생명이랑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건데, 여러분들 화학 그러면은 듣고 있다면은 앞쪽에 이제 몰이라는 게 나오잖아. 그지? 우리 입자의 개수, 묶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만큼 1몰당 이제 7.3kcal의 에너지를 낸다라고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게 다라고 봐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ATP를 또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세포 호흡을 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를 합성해 놓을 수도 있죠. 그지? 자, 근데 다른 게 이제 간혹 등장한다면 여러분들 제일 아래쪽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크레아틴 인산이 크레아틴으로 바뀔 때 있죠. 자, 이때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또 다시 ATP를 합성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ATP에서 인산 하나를 딱 끊으면은 ADP가 돼요. 자, 그래서 다시 ADP에 인산이 하나가 붙어주면서 ATP가 만들어지겠다. 자, 크게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헬스 하는 친구는 좀 없나? 헬스. 우리 주변에 헬스 해? 헬스 얼마나 했어? 아, 진짜. 단백질 챙겨 먹어? 쉐이크 챙겨 먹어? 쉐이크만 먹어? 아니면 다른 것도 먹어? 아, 그런 것만. 이제 그 운동을 하면은 특히 헬창이라 해야 될까요? 그거 먹으면 헬창인 것 같은데, 크레아틴이라는 게 있거든? 크레아틴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정말로 논문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먹으면은 이제 운동 효과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게 논문으로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크레아틴이라는 거 이제 먹으면은
이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지? 내가 쓸 수 있는, 운동할 때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도움이 된다라는 게 나옵니다. 선생님이 이제 작년에 이렇게 먹다가 말았거든요. 쌤은 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 운동을 그냥 안 해버리니까 무게가 갑자기 팍 줄었습니다. 그래서 좀 슬픈데,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연결시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은. 자, 그럼 우리 중요한 거 조금 얘기를 합시다. 이런 거 질문을 할 수가 있어, 간혹 가다가. 선생님, 이제 뭐 수축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가 사용되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이완이 될 때는요? 라고 질문할 수 있거든? 이완할 때는 에너지 안 쓰인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합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은 왜 그런 거죠? 라고 얘기한다면은, 거기까지는 뭐 이완 때 에너지를 쓰지 않는 이유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몸이라는 게, 한쪽이 수축이 일어나면 반대편은 이완이 일어납니다. 그죠? 내가 이제 뭐 이두를 생각해도 여기 팔을 이렇게 모으면은 여기는 수축이 일어나는 거야. 그지? 근데 반대편은 그럼 늘어나줘야 되죠. 그지? 자, 여기는 이완이 일어나는 거야. 아까 전에 문제에서도 이제 무릎을 펴는 과정 얘기 나옵니다. 그지? 무릎을 펴려면은 허벅지 위쪽은 수축을 해줘야 다리가 이렇게 들어 올려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반대편 아래쪽의 허벅지는 늘어나줘야 되죠. 그래야 다리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니냐고. 그지? 다른 부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몸의 앞쪽, 뭐 배 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내가 수축을 하겠다? 그럼 뒤쪽이 이완을 해줘야 되죠. 그지? 자, 이렇게 항상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한쪽만 신경 쓰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정말로 중요한 거. 자, 우리 문제 풀 때 좀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엄청 중요한 거야. 자, 첫 번째는 필라멘트 길이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수축과 이완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 근육 원섬유의 마디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하는 거야. 이 Z선, 요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안에 들어있는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축시를 좀 얘기를 할게요. 기준을 수축을 했을 때 기준을 두자. 우리가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간단하게만 조금 그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보통 이렇게 나와. 보통 여기 H대를 기억. 그 다음에 액틴 필라멘트랑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겹치는 부분 니은. 그리고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구간을 디귿. 이런 식으로 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수축이 일어나. 뭐 예를 들어서 디귿이 0.1만큼 줄어듭니다. 그지? 안쪽으로 이렇게 모이는 거니까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구간은 줄어들어야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니은은 어떻게 될까? 니은은 0.1만큼 증가해야 돼요. 알겠지? 자, 왜? 액틴 필라멘트가, 자, 여기 큰 걸로 봅시다. 자, 이만큼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은 겹치는 부분이 더 늘어나게 되죠. 들어간 만큼. 그지? 그렇기 때문에 I대가 줄어든 만큼 겹치는 부분은 늘어납니다. 똑같이. 알겠죠? 자, 그러면은 H대인 기억은 어떻게 될까? 자, 요것은 0.2만큼 줄어들어. 자, 왜 그런 거 하니까, 자, 우리 문제상으로 당연히 뭐 그렇게 나오는데, 자, 이게 내가 수축이 일어난다면 얘만 수축이 되는 게 아니고 반대편도 똑같이 일정한 값으로 수축이 일어나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한쪽이 0.1만큼 움직였다면 반대편에서도 0.1만큼 움직이는 것이야. 그지? 자, 그럼 H대는 오른쪽에서도 밀려오고 왼쪽에서도 밀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서 줄어드는 값을 고려해 줘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H대는 2배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 관계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A대는 무조건 힌트야, 알겠죠? A대는 힌트입니다. 왜냐? A대는 누구랑 같은 거야? 마이오신 필라멘트랑 같아요. 그렇잖아. 길이가 우리가 어두컴컴하게 보이는 게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구간이라고. 그럼 A대의 길이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합니다. 그지? 필라멘트의 길이는 바뀌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A대의 길이는 바뀌지를 않아. 이거 힌트로 쓰이는 거야. 그지? 자, 그럼 여기 우리가 쌤이 방금 여기에 그린 걸로 한다면은 A대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래? 라고 하면은 기억 플러스 2니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지? 자, 겹치는 부분이 지금 여기가 있지만 여기도 있죠. 그지? 근데 지금 여기의 값과 여기의 값은 같을 거 아니냐고. 이 데칼코마니 우리가 데칼코마니 맞죠? 이게 똑같이 나오는 거. 그지? 그거야 지금. 그러니까 기억 플러스 2니은 요것만큼이 A대의 길이다. 요것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모두 다 풀 것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은 사실 요 부분이 막 되게 잘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학창시절 때부터.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수학을 잘 못하거든? 근데 이 근육 파트가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잘해요. 수학적 사고 능력이 좋아야 된다는 것인데 어쨌든 요런 관계를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접근을 해야겠다라는 거야. 자, 넘어가 봅시다. 우리 그러면 바로 37페이지 1번 잠깐 볼까요? 자, 37페이지 1번입니다. 자, 항상 이게 좌우 대칭이라고 나와요. 여러분들 항상 나오니까 그냥 이거 안 읽어도 돼. 우리가 문제 볼 때 항상 똑같은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 위쪽에는 대부분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자, 기억은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그래 이거 읽지 말라고. 이게 눈알이 있으면 볼 수 있잖아. 그지? 아, 지금 여기 H대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친구는 I대를 얘기를 하는 것이구나.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T1일 때랑 T2일 때인데, 자, 지금 X의 길이라는 게 우리 근육 원섬유 마디 전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지? 자, 니은의 길이가 지금 T1에서는 0.6이었는데, T2에서는 0.3이 됐어. 그지?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I대가 0.3만큼 줄어들었다. 어디가? 한쪽이 0.3만큼 줄어든 거야. 그죠? 지금 여기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럼 반대편은 줄었어, 안 줄었어? 반대편도 똑같이 줄어야 된다고. 그지?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X가 0.6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지? 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나와? 2.2가 나오는 것이지. 자, 그렇기 때문에 T1보다는 T2 시점이 수축이 일어난 지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고. 되겠습니까? 자, T1을 보든 T2를 보든 상관없어. 자, 상관없는데 우리가 어쨌든 A대의 길이 궁금할 수 있단 말이지. 왜냐니까 또 여기서 물어봐요. 기억에서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라고 나오는데 요거 그냥 우리가 A대라고 읽어버리면 되지. 그지? 자, 우리는 I대를 알고 있으면 A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고? X라는 근육 원섬유 마디는 A대 플러스 I대거든. 다만 I대라고 얘기한다면 좌우측에 있는 I대 모두 다 고려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야. 알겠죠? 자, T2를 기준으로 조금 얘기합시다. 자, T2에서 지금 X의 길이가 2.2인데 자, A대를 몰라요. 자, 근데 우리가 I대 한쪽이 0.3인 거 알고 있으니까 I대 두 쪽 하면 0.6이다. 따라서 A대의 길이는 1.6만큼인 거 알 수가 있네. 그죠? 자, 1.6이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물어봅니다. 니은은 기억보다 밝게 관찰되는 부분이다. 아, 맞다고. 그죠? 여기가 명대. 자, H대는 암대 중에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구간입니다. 어쨌든 어둑하게 보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앞에서 그림으로 조금 더 잘 나와 있을 것이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디귿 보면은 기억의 길이와 니은의 길이를 더한 값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라고 나와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다시 아까 전에 여기에 다 적어놨는데 i대가 줄어든다면 h대는 2배로 줄어들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지금 t2라는 수축 지점은 기억 플러스 니은은 무조건 작은 값입니다. 그지? 한쪽이 줄어들었는데 니은이 줄어들었는데 기억은 2배로 줄어들었잖아. 그러면 거꾸로 t1에서는 니은이 증가했죠. 길이가 증가했어. 그러면 기억이 2배만큼 늘어나야 되죠. 그지? 그래서 t1 시점이 2를 더한 값은 항상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t1, t2를 비교한다면 자, 그래서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라는 말이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나? 자, 그래서 뭐 정답 5번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너희 뭐 풀어보고 싶어? 그래도 하나 시켜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바로 옆에 있는 2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볼까? 근육 파트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신경 전도 전달처럼 뭔가 딱 요것만 하면은 돼라는 부분은 좀 없습니다. 근육이 경우의 수도 너무 다양하고 문제 유형이 뭐 여러 개로 나뉘기 때문에 뭐 이렇게만 하면은 다 해결이 돼 그러지는 않아요. 다만 기본이 뭐 이런 서로의 관계를 이해하자라는 것인 거야. 2번을 읽으면서 이제 좀 생각이 들어야 되는 부분은 요게 이제 힌트로 이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왜 그런 거 하니까 자, 지금 뭐 T1에서 T2로 갈 때 지금 A 플러스 B라는 게 지금 줄어들었단 말이죠. 뭐 어쨌든 수축과 이완이 일어났을 때 서로의 합이 계속 일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게 질문인데 일단은 자, 뭐 중요한 말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여기 있다. 자, A에는 액틴 필라멘트가 있다. 막 이런 부분 있지, 그지? 자, 액틴 필라멘트가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기억 혹은 니은이라는 말입니다.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한번 집어넣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만약에 아니죠. 만약이 아니고 우리가 수축이나 이완이 일어났을 때 계속해서 이 값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은 조합이 기억 플러스 니은 혹은 니은 플러스 디귿인 것 같아요. 그지? 자, 생각해보면 다시. 자, 수축이 일어난다. 자, 그러면은 니은의 값이 증가합니다. 얼마만큼? 기억이 줄어든 만큼. 그지? 자,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일정한 값이 유지가 될 수 있어. 자, 혹은 자, 수축이 일어난다. 그럼 니은이 증가해요. 디귿이 그만큼 또 줄어들지. 그렇기 때문에 니은 플러스 디귿이 조합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지? 자, 그럼 둘 중에 이제 뭐 누가 되냐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만약 여기에 니은 플러스 디귿의 조합을 넣는다고 해보자. 자, A가 기억 혹은 니은이니까 여기에 니은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가 니은과 기억의 조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럼 여기도 숫자가 동일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지금 니은 플러스 디귿의 조합은 우리가 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A 플러스 C가 기억 플러스 니은이 되겠다. 자, 요거를 먼저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게. 자, 그러면 A가 기억일지 니은일지 요건 한번 집어넣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억이다. 라고 일단 먼저 집어넣어 봅시다. 가정을 한번 해보는 것이야. 자, 그 다음에 지금 C가 니은이라고 그러면은 가정을 한 거죠, 지금 요게. 그지? 그러면은 B가 자연스레 디귿이 된다는 건데, 자, 요렇게 쓸 때 말이 맞아 들어가면은 그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이게 또 더블 체크를 해보겠다고 또 서로 뒤집어보고 그러면 시간 다 날리는 거야. 맞으면 그냥 진행하시면 돼. 자, 오른쪽 거는 볼 거 없습니다. 우리가 왼쪽 거에서 이 말이 맞을지 조금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야. 자, 만약 수축이 일어났다라고 해보면은, 자, 기억이 감소해요. 자, 그것만큼 디귿도 감소하게 되죠. 그지? 지금 뭐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억이 0.1이 줄어들고 디귿도 0.1이 줄어든다면 전체 합이 0.2만큼 줄어든 게 이게 말이 맞아 들어가진다고.
요 정도 사고면 끝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볼 게 없어. 자, 그래서 기억. B는 기억이다. 아닙니다. 디귿이에요. 자, 니은 C가 지금 니은이었습니다. A 대 1부가 맞죠. 그지? 자, 그 다음에 디귿 읽어보시면은, 자,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0.2만큼 기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지금 여기서 현혹되려고 현혹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내는 것인데, 기억이나 디귿이 지금 0.1만큼 수축을 한 것이야. 그지? 자, 그러니까 한쪽이 지금 0.1만큼 들어왔다는 거죠. 그럼 반대편도 어떻게 해야 돼? 0.1이 들어와야 된다고.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0.2가 줄어든 게 맞다라는 거지. 자, 이게 한쪽만 생각하게 된다면 이런 것도 내가 잘 풀어놓고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다시 생각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 5번 하시면 되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선생님이 조금 소개시켜 줘야 되는 것은 9번 잠깐만 볼게요. 어려워서 이게 뭐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것도 나온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더군다나 요거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라 가지고 괜찮아요. 자, 우리가 요런 그림을 준단 말이지. 요런 그림에서는 무조건 큰 놈이 마이오신이고 작은 놈이 액틴입니다. 그것만 알면 돼. 알겠죠? 자, 저게 왜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요렇게 생긴 거 있잖아. 그지? 근육 원섬유 마디를 이렇게 딱 준비를 해주고 칼로 이렇게 댕강 자르는 것이야. 자, 여기를 댕강 이렇게 잘라버리면은 뚱뚱한 놈밖에 없죠. 마요신 필라멘트밖에 안 보이는 거야.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를 댕강 잘라버려요. 그럼 이 단면을 봤을 때 여기에 액틴 필라멘트도 있고 마요신 필라멘트도 있고 액틴 필라멘트도 있다고. 그지? 자, 그래서 액틴과 마요신이 같이 나타나는 이게 겹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야. 그리고 내가 만약 여기를 댕강 잘라본다면 그러면 액틴 필라멘트밖에 없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점들만 보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단면을 보여준 그림을 이렇게 나타내어 줄 때 쉽습니다. 각각 어디 부분을 얘기하는지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야. 알겠죠? 뭐 9번은 너무 쉬워요. 지금 보면은 H대의 길이가 0.2만큼 수축했다. 그러면은 좌우에서 0.2만큼 수축한 것이기 때문에 X 전체가 0.2만큼 수축을 한 것이죠. 그지? 그럼 I대 한쪽당 0.1씩 줄어들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이야, 그게. 여러분들 호르몬과 항상성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책 45페이지입니다. 자, 호르몬이라는 거. 자, 호르몬이 무엇이냐? 우리 몸에 조절 작용을 해주는 그런 친구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단백질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 어디서 나오냐 정도 좀 볼게요. 자, 내분비샘이라는 곳에서 나온다. 자, 내분비샘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니까 이 친구가 우리 몸에 혈액으로 내어 보내줍니다. 자, 요것과 비교 대상으로 나오는 친구가 있거든요. 자, 그 친구가 외분비샘이에요. 자, 외분비샘은 말 그대로 바깥쪽으로 분비한다라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겠냐니까, 내분비샘은 혈액으로 분비를 한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 몸 안쪽으로, 우리 몸을 돌 수 있게끔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데, 외분비샘은 우리가 바깥 공기랑 연결되게끔이라고 좀 생각해 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친구들이 어떤 게 있냐니까, 침샘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의 우리 소화 효소들을 분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 그지? 이런 것들, 혹은 땀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외분비샘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랑 맞닿을 수 있는 것들이잖아. 그지? 실제로 바로 이렇게 맞닿을 수 있는. 우리가 치매 아밀레이스, 침샘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바로 맞닿습니다. 우리가 뭐 선생님 그러면은 뭐 장에서도 이렇게 소화효소 나오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쌤 말은 이게 위도 쭉 타고 들어가서 이제 장까지 이렇게 갈 수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을 조금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미리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이자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자. 자, 이자는요, 둘 다 갖고 있어. 외분비샘, 내분비샘 둘 다 갖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로 이제 간혹 좀 낚아내는 문제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좀 나오거든. 여기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어려운 게 없어가지고 이제 문제가 조금 쉽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좀 이런 낚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자, 지금 우리는 내분비샘에 대해서 배우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자라는 부분이 이제 내분비샘이 존재하는데 거기다가 띡 대고 이 친구는 외분비샘이 존재한다라고 질문한다고. 그럼 우리가 딱 느끼기에는 호르몬 문제 풀고 있으니까 내분비샘만 있을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걔를 틀렸다고 하는데 외분비샘도 존재한다고. 이자에서는 여러분들 소화효소 세 가지, 탄단지 분해하는 세 가지 다 나오죠. 그지? 라이페이스라든지, 아밀레이스라든지, 트립신 이렇게 다 나오기 때문에 둘 다 해당한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호르몬이라는 거, 자, 조절이 여러분들 내분비샘으로도 조절이 가능하지만 추가적으로 우리가 신경도 같이 작용을 해서 좀 조절하겠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항상성 얘기죠, 사실은. 항상성. 내분비샘과 신경이 같이 좀 작용을 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쪽 쭉 보시면은, 호르몬과 신경의 뭐, 비교도 있고, 특성에서 다 볼 건 없고요. 자, 호르몬 특성 동그라미 2번만 좀 봅시다. 중요한 게 여기서 또 호르몬은 아무데나 다 작용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혈액을 쭉 돌면서 표적이 있어, 표적. 그래서 표적 기관 혹은 표적 세포에만 작용하겠다. 목적지가 있다라는 소리죠, 그지? 자, 그 다음은 신경과 호르몬을 조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은 작용 범위를 보시면은 자, 호르몬은 당연히 혈액을 통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작용 범위가 넓어요. 신경은 아주 특정한 구간에만 내가 딱딱딱 줘야 되기 때문에 전기적 신호로 빵 주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범위가 좁다라는 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속도 이런 거 물어봐. 자, 속도는 신경이 빠릅니다. 자, 왜 그러냐니까 다시 신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기적 신호로 소통을 하는 것이라고. 그지? 그렇기 때문에 되게 빠릅니다. 하지만 혈액을 통한 호르몬은 이제 당연히 이제 도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속되는 정도인데 신경은 짧고요. 호르몬은 길게 작용할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자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 가운데 여러분들 과학 돋보기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르몬이라는 것은 다른 종들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어 뭐 이런 건데 거기 예시가 이제 우리가 그 당뇨병 얘기거든요. 당뇨병이 우리가 호르몬 중에 인슐린이 이제 뭐 나오지 않거나 이제 표적 기관에 작용하지 못하거나 그런 일인데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당뇨병을 알았을 때 인슐린을 주사를 해주면 낫는 거 알고 있어. 근데 그럼 옆에 있는 사람 인슐린 쭉 뽑아가지고 놓아주고 그건 되게 힘들기도 하고 그게 좀 좋지는 않단 말이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척추 동물 중에 돼지를 이용했다라는 것이지. 돼지 인슐린을 뽑아와가지고 사람에게 넣어줬더니 큰 이상이 없습니다. 큰 이상이 없는데 아주 살짝 다르기 때문에 일부의 사람들에게서 뭐 알레르기 반응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별거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인슐린 뭐 이런 호르몬이라는 것들이 어쨌든 간에 다른 종들이랑 또 같이 뭐 좀 공유해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정도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 호르몬의 종류를 조금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다. 자, 이것도 무식하게 암기를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이 호르몬 조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오른쪽에 시상하부 얘기 나와 있죠. 그지? 간뇌 아래쪽에 이제 시상과 시상하부로 있는데, 자, 여기서 좀 조절 작용을 해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성 조절의 중추가 된다라는 말 나와 있어요. 그지? 항상성 조절의 중추는 시상하부이다. 요거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자고. 시상하부, 뭐 지난주에 얘기했으니까 좀 생각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일 처음에 제일 위쪽부터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에 내분비샘이 있어요. 자, 이 친구 이름이 뇌하수체. 자, 뇌하수체는 앞과 뒤로 나뉘게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엽, 후엽으로 나뉩니다. 자, 전엽에서 자주 묻는 것들만 좀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생장 호르몬입니다. 당연히 이제 생명체, 개체가 얼만큼 생장할까, 성장할까 이런 것들을 결정짓게 되는 호르몬이다라고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고 나와요. 자,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뭐 뒤쪽에도 계속 나와서 이 친구 정말 별표인 친구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쓴 책에 뭐 부신껍질 자극 호르몬이라든지 여포 자극 호르몬, 황체 형성 호르몬, 뭐 젖분비 자극 호르몬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친구들은 거의 묻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거는 이렇게 2개 정도 보시고 후엽에서도 하나만 좀 얘기를 할게요. 물론 후엽에 지금 뭐 옥시토신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뭐 자궁 수축 촉진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임산부가 아이를 낳을 때 이게 옥시토신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야. 평소에 이게 뭐 있을 리도 없고요. 많이 나올 일도 없고 막 그런 것이야. 그래서 문제로도 나올 일이 없어요. 자, 우리는 항이뇨 호르몬 요거 좀 봅시다. 우리가 요 친구는 ADH라고 많이 부릅니다. 하는 역할까지도 좀 봅시다. 우리 몸에서 수분 재흡수를 촉진한다. 자, 뭐 중학생 때 다 했던 건데 새록새록이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 내려가시면은 여러분들 여기다가 갑상샘이 존재한다는 거. 갑상샘 하나만 기억합시다. 티록신. 자, 티록신은요, 세포 호흡을 촉진한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세포 호흡하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에너지 만들어집니다. 그지?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필요로 할 때 티록신을 많이 만들어줘야겠구나 라고 내가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지? 자, 뭐 책에 부갑상샘 해서 파라토르몬 나옵니다. 아, 이거 안 나온다라고 얘기 못 하는데 빈도가 너무 적어요. 그냥 이것 정도는 이것도 마찬가지 학교에서 알려주면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아래 내려가시면은 자, 우리 몸 뒤쪽에 뭐가 있냐? 콩 한 쌍 있죠? 뭐야? 콩팥 있는데, 자, 콩팥 위에 막 이렇게 올라가 있는 친구가 있고, 콩팥 앞을 이렇게 막 가로막는 이런 친구가 존재한다. 자, 쌤은 흑백이라 가지고 잘 안 보이네. 자, 요게 모자 같은 친구, 요 친구 이름 좀 볼게요. 요 친구가 부신입니다. 부신. 자, 부신 또 2가지로 나뉘어서 좀 봅시다. 부신이 겉과 속이 있어요. 그래서 겉질과 속질에서 나오는 게 또 다릅니다. 이제 부신 겉질이 이제 좀 일을 하려면 당연히 위쪽에 나오기는 하는데,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라고 우리가 뇌하수체 전엽에서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좀 나오는 빈도가 좀 적다 보니까 쌤이 굳이 얘기를 안 한 것이야.
자,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작용하면 부신의 겉질에서 이제 당질 코르티코이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오는데 우리는 당질 코르티코이드를 좀 더 주로 봐야 됩니다. 자,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주어지면은 우리 몸에 피의 혈당이 높아져요. 당이 많아집니다. 이 정도.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도 있는데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주어진다면 우리 몸에 이제 나트륨 조절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을 재흡수를 하는 것인데, 자, 요것도 이제 저거만 볼게요. 그냥 나오기는 또 한단 말이지. 이 친구가 이제 뭐 부갑상샘이랑 느낌 비슷한데 나오기는 해요. 자, 나트륨 이온 재흡수. 자, 어디에다가 사용이 되는 것이냐니까, 우리 몸에 이제 농도랑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몸의 농도가 낮아. 그럼 안 좋죠? 일정 값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농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몸 밖으로 나가는 나트륨을 다시 집어넣어 주면 되겠지. 그지? 내 몸에 재흡수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야. 그러면 거꾸로, 내 몸의 농도가 높아. 근데 나트륨을 들여보내주면은 농도가 더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 친구가 작용을 덜 해야겠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속질 있어요. 자, 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 나옵니다. 우리가 뭐 아드레날린이라고도 하는 친구들 사실 좀 달라요. 자, 이 친구는 이제 뭐 혈당 높여주고, 이 친구 우리가 흥분 상태 교감신경이 작용했을 때 이제 작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혈당도 높아지고 이제 뭐 심박이라든지 호흡 이런 것들 빨라집니다. 이런 것들 얘기를 해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 엄청 중요한 요 이자 있습니다. 이자에서 나오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자, 이자에는 글루카곤, 노란색 적어야지. 중요한 겁니다. 글루카곤, 그리고 인슐린 나온다. 자, 글루카곤은요, 혈당량을 높여주고,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춰줍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좀 살펴봅시다. 여기서 혈당 관련해서 이제 내용이 많이 나와. 자, 혈당을 높이는 친구들이 어디 있냐니까 글루카곤도 높여주고요. 당질 코르티코이드도 높여주고요.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이런 친구들도 높여줘. 그지? 자, 근데 혈당을 낮추는 친구는 인슐린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호르몬인 것이야. 자, 그 외에 여러분들 아래쪽 내려가시면 정소, 난소 이런 거 있습니다. 뭐 요즘에 뭐 테토남, 테토녀, 그죠? 뭐 애견남, 애견녀 얘기 많이 하잖아, 그지? 이런 걸로도 여러분들 충분히 다 알고 있죠? 이런 거 근데 문제로 안 나옵니다. 테토에게는 안 나와, 알겠지? 자, 여러분들 뭐 뇌하수체 전후엽에 대해서는 오른쪽에 그림으로 간략히 조금 넣어놨고요. 부신 겉질 속질도 오른쪽에 그림으로 넣어놨는데 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뇌하수체 전후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로 그림도 같이 넣어서 이제 문제로 나오기는 해. 근데 이제 그림 보고선 우리가 전인지 후인지는 몰라요. 문제에서 추가적으로 거기에 대한 특징이 나오겠지. 어떤 호르몬이 나온다. 아니면 여기서 작용하는 호르몬이 어떤 뭐 값을 나타낸다. 뭐 이런 거 있죠. 그치?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억과 니은으로 나타내 준 다음에 뭐 기억에서 작용한 호르몬은 뭐 수분을 재흡수를 해준다 뭐 이렇게 나오면은 아 후엽이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것이야. 그림만 보고서 우리가 전후엽 알 수가 없어요. 알겠지? 자, 이렇게 중요한 호르몬들만 선생님 쭉 얘기를 하게 됐는데 특히 자주 나오는 것들만 다시 조금만 체크를 한다면은 자,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 다음에 이게 당연히 갑상샘을 자극하니까 티록신과 얘기가 쭉 이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항이뇨 호르몬 또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자, 혈당 관련해서 엄청 그냥 이자 전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야. 이렇게 자주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좀 더 보자고. 자, 글루카곤이라는 것은 정확히 어디서 분비되냐 하니까 이자의 알파 세포에서 나옵니다. 인슐린은요,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 정말로 학창시절 때 많이 헷갈렸던 건데, 우리가 요 두 친구 얘기를 할 때 보통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고 얘기하잖아? 나 그래서 헷갈린 거야. 인슐린이 알파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헷갈리는데 여러분들 좀 의식적으로 글루카곤과 인슐린이라고 한번 외워주세요. 알겠지? 글루카곤과 인슐린. 그리고 기억이 먼저야. 그지? 글루카곤 먼저. 글루카곤과 인슐린, 알파, 베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알겠지? 자, 그 다음 아래쪽 내려가시면은 내분비계 질환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호르몬이 너무 많이 주어지거나 너무 적게 주어지거나 하면은 몸에 이상이 생긴다, 문제가 생긴다라는 내용이야. 자, 첫 번째는 생장 호르몬의 문제입니다. 자, 생장 호르몬이 과다해. 자, 그러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거인증이에요. 나머지 하나가 말단 비대증입니다. 자, 적게 나오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소인증입니다. 자, 거인증은 말 그대로 그냥 정말 큰 친구들 있죠. 말도 안 되게 커버리는 그런 친구들이고, 소인증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작은 친구들 있죠. 소인증 같은 경우에는 좀 잘 없기는 한데, 선생님이 살아가면서 그래도 마을에 한 명 정도씩 있다고 해야 될까? 이제 특히 선생님이 봤던 분들은 웬만하면 다 여성분들이었는데, 이제 뭐 버스를 타러 가거나 했을 때 꼭 계셔요. 뭐 있더라고. 마을에 한 분 정도씩은. 정말로 이제 좀 140대 정도 되는 키가 이제 그런 분들이 막 있단 말이야. 다 크셨는데 뭐 나이 40대, 50대 이렇게 되는데도 엄청 작으셔요. 이런 분들 아무래도 소인증일 거야. 자, 근데 이제 거인증과 말단 비대증은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한다면은 거인증은 우리가 생장기 때입니다. 자, 내가 커가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타나면은 내가 엄청 많이 커버리는 거야. 근데 말단 비대증은 다 큰 이후입니다. 성장기가 아니야. 다 컸어요. 그런데도 생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주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하니까 내 몸의 끝부분들이 계속해서 점점 커지는 거야. 손이 너무 커지고요, 발이 너무 커지고요, 턱도 너무 길어지고요,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것이야. 혹시 떠오르는 인물이 있나? 예전에 파이터였는데 최홍만이라는 분 압니까? 최홍만이 이 말단 비대증에 뭐 속하셨죠. 뭐 예전에 테크노 골리앗 하면서 이렇게 좀 했었는데, 요즘 최근에 다시 이제 활동을 시작하셨더라고. 여기 좀 속하셨습니다. 뭐, 다른 문제도 있었는 것 같았는데, 뭐 몸에 문제가 있으셨어. 그래서 뭐 수술받고 뭐 이렇게 하셨더라고. 어쨌든 보면은 엄청 큼직큼직해요. 제일 유명한, 요즘에 좀 최근에 떴었는데, 이게 되게 오징어 게임의 공기놀이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근데 이제 귤에다가 이렇게 막 그려가지고 귤로 이제 공기놀이 하고 막 그런 거 있거든. 그런 영상들이 막 올라오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이 당뇨병이 있습니다. 자, 당뇨병은 어떤 병이냐? 당뇨는 우리가 좀 봐야겠습니다. 당뇨는 좀 체크야. 자, 당뇨 같은 경우에는 혈당이 좀 계속해서 높은 상태로 지속된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이게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혈당을 낮춰줄 친구가 없죠? 그러면 혈당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높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표적 기관이 말을 듣지 않는 경우. 자, 우리가 인슐린이라는 것은 뭐 선생님이 뒤쪽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항상성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간이 표적세포입니다. 근데 간에서 인슐린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이제 망가진 경우죠. 그러면은 작용을 못 하는 거지.
그지? 내 혈액 속에 인슐린은 있지만 이걸 작용을 시켜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 자,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자, 인슐린이 나오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자의 베타 세포가 맛이 간 경우, 자, 이것을 우리가 제1 1형 당뇨라고 합니다. 1형 당뇨. 1형 당뇨라고 하시면 되고, 표적 기관이 말이 안 되는 것을 2형 당뇨라고 하시면 되는 것이야. 자, 1형, 2형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가 순서대로 좀 해봅시다. 당연히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간에다가 작용을 해야 돼. 분비가 자체가 안 되는 거 먼저죠. 그지? 그게 1형. 분비가는 됐는데 간에서 못 받아들였어. 시간 순서상 그렇다면은 뒤늦게 된 게 2형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형 당뇨가 사실 더 안 좋은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은 1형 당뇨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인슐린 주사를 놓는다든지, 그지? 넣어준다든지, 혹은 이제 바로 이제 산책이라든지 운동을 통해서 바로 당을 좀 낮춰주는 그런 일들,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것이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인슐린을 못 넣어주다 보니까 넣어줘도 이제 안 낫는 거죠, 이제. 혈당이 안 낮춰지니까 요게 좀 문제가 큰 부분이죠. 자, 뭐 합병증 보면은 이렇게 뭐 체중이 줄어들고요. 사구체 손상이라든지 이제 뭐 말단부가 썩어 들어가는 뭐 그래서 뭐 잘라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지? 혹시 여기 가족력 있는 친구들 있나? 당뇨 가족력. 뭐 어머니,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당뇨가 있으신 분 없나요? 있어? 선생님 할아버지도 이제 당뇨가 있으셔서 좀 일찍 돌아가셨거든? 관리 잘 해야 돼요. 그지? 선생님 어릴 때 이제 뭐 단 거 많이 먹는다고 혼났었는데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체중 조절이라든지 운동을 좀 자주 해가면서 이런 것들, 특히 식이 관련해서 좀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갑상샘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 이런 거 나와요. 자, 항진증과 저하증. 자, 갑상샘에서 뭐가 나왔냐 보니까 티록신이 나왔어. 그지? 자, 항진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티록신이 많이 나오는 것이고, 저하는 당연히 티록신이 적게 나오는 것이야. 그럼 생각해보자. 티록신이 많이 나오면 내 몸에서 세포호흡을 많이 해버려. 세포호흡을 많이 하면 뭐가 많이 만들어지죠? 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져. 그지? 요렇게만 들으면은, 에너지 많이 만들어주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몸에 에너지를 넣어주는 대로 너무 많이 써버리는 거죠. 그지? 첫 번째로 열이 많습니다. 우리가 세포호흡을 하면은 60, 70%는 열 에너지로 만들어지는 거야. 열이 많아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좀 살이 안 찌고요. 자, 좋은 건 갈 수 있지만 좋은 거 아니라고 해서 사람이 이렇게 삐쩍 마르는 거야. 살이 안 쪄버리니까. 휑해지고 막 그러는 것이죠. 자,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거꾸로 그럼 저하증은 그럼 무엇이냐? 세포호흡을 잘 못하는 거지. 왜 티록신이 적게 나오니까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열 에너지를 많이 못 만들어내요. 춥죠. 그지? 추위를 잘 타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뭘 먹어도 쉽게 살이 찌는 경우가 생기겠죠. 왜? 이런 유기물을 쉽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로 축적을 해버리는 거죠. 그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겠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가지 말고 46페이지 잠깐만. 자, 우리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TSH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고 안 주고 그냥 TSH라고 띡 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고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외화수체 전엽에서 나오는구나 라고 바로 딱 떠올리셔야 돼. 알겠죠? 자, 근데 이제 뒤쪽에 항상성 조절에서 이제 좀 나오는 얘기인데 TRH로 나옵니다. 자, 릴리즈인데요. 이 친구 호르몬 이름이 이제 한글로 적으면 어떻게 되냐니까 좀 길어요. 자, 이게 이름이야. 알겠죠?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이 이름입니다. 이게 TRH라서 그래서 우리가 문제로 그냥 TRH, TSH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 친구는 우리가 어디서 나오냐? 자, 내분비셈이 시상하부에서 나오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절 중추에서 바로 내어 보내주는 친구다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순서가 어떻게 되냐 하니까 TRH가 이렇게 분비가 되면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이제 뭐 좀 자극해주는 그런 분비 호르몬이다라는 것인데,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우리가 어디 있었냐니까 그게 TSH죠. 그지? 그러니까 다시 시상하부에서 TRH가 분비가 되면은 뇌하 수체 전엽을 자극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오게 해줘요. 그럼 이 친구가 나와서 또 피를 돌면은 갑상샘에서 이제 티록신이 이제 자극되어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순서가 TRH, TSH, 티록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문제 보는데 TSH가 나와서 이제 그래요. 뭐 우리가 당장에 뭐 2번 같은 거 보면은 이게 내분비세민이 외분비세민이 뭐 이런 거 묻는 겁니다. 혈액 속으로 내어보내줄 거니 아니면 잠깐만 아닌데 내분비세민이 아니면 신경이니 이런 거 묻는 거네. 그치? 지금 신경인 뉴런이 지금 나와 같은 모양새겠죠. 그지? 그리고 혈관 이런 게 나오면은 내분비샘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거는 다시 우리 시간이 좀 있으면은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9번 잠깐만. 9번 아까 쌤이 얘기를 했는데 뇌하수체 전후엽을 우리가 그림으로 보고 알 수는 없다고. 지금 문제를 읽어보시면 C에서 생장 호르몬이 분비된다라고 나오죠. 생장 호르몬은 전엽이야, 후엽이야? 전엽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C가 있는 쪽이 전엽. 그럼 B가 있는 쪽이 후엽이겠구나. 그럼 후엽에서 뭘 얘기를 할 수가 있겠나? 당연히 ADH를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53페이지 항상성 조절 얘기를 좀 할게요. 자, 항상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 몸을 항상 일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짓거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항상성 조절 원리라고 해서 길항작용과 음성 피드백 이렇게 나오는데 요것은 선생님이 이제 어떤 항상성 조절들이 있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죠? 자, 첫 번째는 혈당 조절입니다. 바로 오른쪽 페이지 좀 보자. 자, 혈당량 조절입니다. 자, 첫 번째. 자, 내가 당이 적을 때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배고플 때인 거야. 그지? 당 떨어질 때, 내가 에너지가 부족할 때 얘기입니다. 자, 내 몸에선 당연히 당이 필요해요. 왜냐하니까 세포 호흡을 세포에서 해줘야 되니까.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당을 높여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니까, 자, 당을 높이는 친구가 아까 누구였죠? 이자의 누구? 글루카곤이었습니다. 그치? 자, 글루카곤이 이자의 무슨 세포에서? 알파 세포에서 분비가 된다고. 자, 그러면은 표적 기관에 작용을 해줘야겠죠. 표적 기관은 간입니다. 간으로 다 가는 것이야. 자, 간으로 가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보니까 간에서 우리가 당들을 모아놓거든요. 모아서 우리가 다당류로 좀 만들어 놓습니다. 고분자 물질로. 자, 그 친구 이름이 글리코젠이야. 여러분들 이름 헷갈리지 마. 자, 글리코젠인데 글리코젠을 우리가 쓸 수 있는 당으로 다시 바꿔주는 겁니다. 포도당으로. 가장 작은 값이 포도당이죠. 이렇게 당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포도당이 이제 뭐 혈액을 쭉 돌면서 필요한 세포들에게 가서 세포호흡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내가 몸에 혈당이 높아, 당이 높아요. 자, 어떤 경우겠냐 하니까 당연히 내가 밥을 먹고 난 이후라고 생각하면 좋겠지. 그치? 내가 밥을 먹게 된다면은 탄수화물 최종 분해 산물이 어떻게 됩니까? 포도당이 되는 거야. 그치?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밥 먹으면 왜 당이 높아지냐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포도당이 어디로 흡수가 되는 것이야? 소장의 어디?
여기 중학생 때 우리 소화계에서 배우는 거거든? 소장의 융털이라는 부분이 여러분들 어떻게 좀 생겨 먹었냐니까, 융털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딱 대가 있고요. 그 주변으로 이렇게 막 혈관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 그지? 딱 가운데 요게 암주관이고요. 그 주변으로 도는 게 모세혈관이었어.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는 것이 수용성 물질들이었고요. 요 암주관으로 흡수가 되는 것이 지용성 물질이었어. 포도당은 수용성이야, 지용성이야? 수용성이죠. 자, 그래서 모세혈관으로 들어옵니다. 자, 혈관으로 이제 당이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혈당이 어떻게 돼? 높아지겠죠. 그지? 자, 그래서 밥을 먹으면 혈당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줘야겠냐 하니까, 자,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겠죠. 자, 표적세포는 어디냐? 표적세포는 당연히 간입니다. 자, 그럼 간에서 어떤 작용을 해줄까 하니까 내 혈액에 있던 포도당을 고분자 물질인 글리코젠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글루카곤이랑 글리코젠이랑 헷갈리면 안 돼. 자,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죠? 자, 근데 보시면은 지금 꼴을 보아하니 서로 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있지. 그지? 서로 반대되는 행위를 하면서 내 몸의 혈당을 조절을 해주죠. 그지? 서로 반대되는 작용으로 하나의 지점에서 조절 작용을 해주는 이것을 우리가 길항작용이라고 합니다. 요거 이해됩니까? 하나의 결과에 서로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길항작용이라고 하는 것이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으로서 어떤 것도 얘기를 할 수 있냐니까 우리가 자율신경도 얘기가 가능해요. 자율신경도 길항작용입니다. 뭐? 교감, 부교감. 하나의 결과값. 뭐 동공을 수축할 거냐, 확장시킬 것이냐, 방광을 수축할 거냐, 확장시킬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의 결과값에 서로 반대되는 행위가 작용하죠. 이런 것들 모두 다 기량작용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아래쪽 과학 돋보기 보시면은 뭐 별거 없어요. 자, 밥을 먹으면 자, 글루카곤 농도는 점점 줄어들어야 됩니다. 왜냐니까 글루카곤은 포도당을 만들어주는 친구야. 그지? 자, 내 몸에 점점점 포도당이 생길 거니까 글루카곤은 줄어들어야 돼요. 그지? 자, 그래서 글루카곤 줄어들고요. 포도당이 증가하면서 인슐린도 증가하는 그래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자. 자, 두 번째 체온 조절이다. 자, 사람의 체온은 평균 몇 도 정도가 적절합니까? 36.5에서 7, 8도 정도가 좀 적절해요. 그지? 뭐 37도까지도 괜찮아. 선생님은 조금 열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6.7도 정도가 찍혀 나오거든. 36.7도. 쌤이 좀 우회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코로나 시절 때 이렇게 막 매번 어디 들어가면 계속 찍잖아. 쌤이 그때 이제 뭐 친구들이랑 놀러 갔는데 그 쌤이 운전을 했어. 그러면 이 태양 에너지를 내가 받아버리잖아, 그지? 안 그래도 열이 높은 사람한테 태양빛을 계속 받으니까 내가 좀 뜨거운 거야, 사람이. 물론 에어컨 틀어져 있지만. 그래서 마트를 갔는데 뜩 찍더니 갑자기, 들어가지 말래. 몇 도예요? 그러니까, 안 알려줘. 그것도 안 알려줘요. 들어가지 말래. 퇴짜 맞았거든요? 어쨌든 우리 체온 조절 좀 잘 해줘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체온이 높으면 우리 몸에 이제 물 다음으로 많은 게 단백질이란 말이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의 변형이 오고 그럼 우리 몸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체온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지? 자, 첫 번째, 내 몸의 온도가 높을 때입니다. 자, 체온이 높아. 그러면 나는 이것을 식혀줘야겠죠. 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로는 땀이 나요. 그치? 자, 땀이 납니다. 내가 더우면 땀이 나죠. 자,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땀은 액체인 거야. 그지?
자, 액체가 공기랑 맞닿게 되면은 이 친구가 기체가 됩니다. 그죠? 자, 기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데, 여러분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다. 기화열. 그죠?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에너지를 주변에서 흡수를 해야 됩니다. 그지? 그러니까 액체는 이 땀은 내 피부랑 붙어 있으니까 내 피부에 열을 뺏어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의 몸을 좀 차갑게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피부 근처의 혈관의 확장이 있어요. 자, 이것은 좀 어떤 개념이냐라고 한다면은 피부 근처에 혈관을 확장시켜 버리면은 혈액은 여러분들 대부분이 물이죠. 그지? 열을 담고 있는 비열이 큰 친구들입니다. 이게 바깥의 뭐 공기라고 해야 될까요? 피부 근처에 이제 공기랑 맞닿고 있으니까 여기랑 이제 최대한 맞닥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표면적을 늘리는 겁니다. 내 몸 안에 있는 열과 바깥쪽을 최대한 맞닿게 하자. 그래서 열을 많이 뺏겨버리자. 그걸 원하는 게 이 혈관 확장인 겁니다. 동그라미, 더울 때를 먼저 얘기하고 있네. 추울 때보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호르몬 얘기했었으니까 호르몬을 얘기를 한다면은 뭐 TSH는 감소하게 되겠다. 그러니까 세포 호흡을 억제시키자라는 거야. 세포 호흡은 적게. 왜? 나는 이미 너무 뜨거워. 근데 세포 호흡까지도 많이 해버리면은 열이 너무 많이 발생해버리겠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세포 호흡은 좀 적게 해줘야겠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꾸로 체온이 낮을 때 추울 때인 거야. 그지? 자, 첫 번째는 뭘 할 수 있겠냐? 혈관 수축합니다. 자, 요 원리는 방금 얘기했으니까 조금 생략할게요. 열을 최대한 덜 뺏겨야 된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야. 요거 얘기하면서 뭐 얘기할 수 있냐니까 이제 털세움근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소름 돋는 거죠. 그지? 추우면은 털이 바짝 씁니다. 근육이 막 수축하고 있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근육 떨림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육을 막 떨면서 에너지를 많이 이제 써버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호흡을 많이 한다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TSH 양을 많이 늘리자. 세포호흡 양을 늘리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아닌가?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은 뭐 에피네프린 얘기도 나오기는 합니다. 우리가 신경이 이제 작용을 하면서. 오케이, 뭐 좋아요. 뭐 이 정도로 크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간단히 우리가 또 정리를 하면은, 자, 체온이 높을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주셔야 되냐? 항상 열의 발산과 발생을 얘기를 해야 돼. 자, 체온이 높을 때는 열 발산을 높여줘야 돼요. 내가 열을 바깥으로 많이 보내줘야 돼. 열 발생은 줄여야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자, 체온이 낮을 때는 거꾸로 하면 되겠죠. 그지? 내가 열은 많이 만들어야 돼. 그래서 세포호흡은 많이 해야 돼. 발생은 많이 해야 돼요. 자, 근데 내가 만들어 놓는 열을 밖으로 발산은 많이 하면은 안 되겠죠. 그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제 낚는 문제로 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체온 조절 과정은 무조건 누가 관여를 하냐면은, 신경에서 교감 신경이 좌우합니다. 여러분들 부교감 신경이 여기서 작용, 이렇게 좀 얘기는 좀 삼가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체온 조절 과정은 무조건 교감 신경을 많이 줄 거냐 적게 줄 거냐 라고만 좀 따져야 돼. 알겠죠? 그래서 부교감 신경이 주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면은 이제 문제에서 좀 틀렸다라고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삼투압 조절 좀 가봅시다.
자, 여러분들 삼투라는 게 뭐였어? 통합과학 때 배웠죠? 삼투. 삼투가 뭐야? 삼투는요, 여러분들,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저 농도에서 고 농도로 물이 이동을 하는 것을 삼투라고 하죠. 그지? 자, 근데 이렇게 물이 쭉 지나다닐 때 압력이 발생해야 안 해? 합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가 삼투압이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물의 이동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친구랑 연결되는 게 ADH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뇌하수체 후엽의 항이뇨 호르몬 생각을 해주면서 이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수분 재흡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쌤 제일 아래쪽에 과학 돋보기 얘기 좀 먼저 합시다. 자, 우리가 요거 중학교 2학년 때 무슨 개? 무슨 개야 이거? 배설계, 그죠? 거기 관련된 내용인데, 재흡수라는 과정이 어떤 거였냐니까, 여러분들 기억날는지 모르겠다. 요게 이름이 뭐야? 사구체. 요게 보먼주머니. 요게 세뇨관. 요렇게 있단 말이지. 그지? 자, 그래서 작은 물질들이 압력에 의해서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넘어가요. 여기 이제 뭐 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막 쭉 있는 거야. 뭐 이온들도 막 있어. 자, 이게 쭉 가다가 여기가 모세혈관이란 말이죠. 자, 내 몸에 필요한 것들을 다시 집어 넣어주는 이 행위가 재흡수입니다. 이게 재흡수인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물이 재흡수된다는 게 밖으로 나가야 되는 물을 다시 내 혈액에, 내 몸에 집어 넣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첫 번째는 내 몸에 수분이 적을 때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자, 내가 몸에 수분이 없어. 자, 그러면은 내 몸에 있는 물을 밖으로 내어보내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니까? 근데 내가 물을 밖으로 내어보내주면 나는 물이 더 적어지는 거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내 몸에 있던 물을 재흡수를 많이 해야겠죠. 그지? 자, 그러면은 ADH의 양이 많아지면 되겠구나 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지? 자, 뭐 별거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수분의 양이, 내 몸의 수분의 양이 많을 때는, 자, 난 이미 넘쳐. 물을 밖으로 많이 보내줘야 돼요. 내 몸에 흡수를 하면은 이제 농도가 너무 옅어지기 때문에 안 좋은 거야. 그러면은 ADH 양은 줄여줘야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뭐 수분이 낮을 때는 여러분들 뭐 상대적으로 일단은 농도가 높을 때인 거야. 그지? 자, 농도가 높을 때는 언제가 있냐? 우리가 뭐 짠 음식을 먹었다든지 혹은 뭐 운동을 했다.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땀으로 많이 수분이 배출된 경우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수분이 많을 땐 당연히 내가 물을 많이 마셨을 때 이런 것들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지?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우리가 삼투압이 높다, 낮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삼투압이 높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 몸에 농도가 높은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알겠죠? 물의 이동이 많다. 그러면 삼투되는 압력이 높겠죠. 이해되나? 다시 내 몸에 물이 적어. 그러면은 재흡수되는 물의 양이 많죠. 삼투되는 양이 많다고. 그럼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럼 삼투압이 높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중간 과정 생략하고 삼투압이 높다는 것은 그럼 농도가 높다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당연히 삼투압이 낮다는 것은 농도가 낮다라는 것이야.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 내 몸에 혈액의 삼투압을 물어봅니다. 혈액의 삼투압 물어보는데 문제에서 그런 거 물어보거든. 오줌의 삼투압 이런 거 물어봐요. 자, 오줌의 삼투압 물어봅니다. 자, 오줌의 삼투압이 높을 때랑 낮을 때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근데 동일하다. 여러분들, 오줌의 삼투압이 높다라는 것은 내 몸의 농도 또한 높았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당연한 건데, 내 몸의 농도가 높다면 소변이 짙게 나오죠. 그지? 오줌의 농도가 짙어요. 오줌의 삼투압도 높은 거야, 그거는. 그죠? 그래서 농도가 높은 것은 무조건 삼투압이 높다. 서로 이렇게 연결만 시켜주면은 다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헷갈리지 말라는 거야. 내 몸의 체액의 삼투압과 오줌의 삼투압 서로 헷갈리지 말고 이렇게 그냥 삼투압이 높다는 것은 농도가 높다는 것이구나, 물이 부족하다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1페이지 문제 그럼 조금만 봅시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체크해 주는 것만 일단 한번 풀어보자. 뭐 어려운 거 딱 어려운 게 뭐 없는데, 자, 1번, 2번, 5번, 7번 이렇게 네 가지만 한번 풀어봅시다. 1, 2, 5, 7. 계속 쌤 뭐 계속 빼먹어서 미안해. 뭐 얘기 안 한 게 있다. 쌤이 그 항상성 조절이 기량작용과 음성 피드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게 그래서 체온 조절에서 조금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잠깐만 볼게요. 자, 우리가 어쨌든 TSH 분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 그지? 자, 내 몸에 TSH가 분비가 되면은 그러면 티록신이 나오겠죠. 그럼 티록신이 주어지면은 내 몸에 여러 세포들에서 세포 호흡이 많이 일어날 것이야. 그지? 근데 TSH는 누가 주어지게 만드냐? TRH가 준다고 했습니다. 그지? 자, 그러면은 TRH가 주어지면은 TSH가 많아지고 TSH가 많아지면 티록신이 많아지는 거야. 그지? 근데 나중에 티록신이 너무 많아졌어. 그러면은 뒤쪽에 너희 그만 나와 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걸 누가 해주냐? 티록신이 뒤로 가서 야, 너희 그만 나와 해줍니다. 알죠? 결과가 뒤로 가서 조절 작용을 해주는 거야. 나 이제 너무 많으니까 너희 그만 나와야 돼 라고 조절해 줍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음성 피드백이라고 해요. 혹은 음성 되먹임 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기량작용은 여러분들 결과에 대해서 서로 반대되는 작용이었고, 음성 피드백은 결과가 원인을 조절한다.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런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항상성이 유지가 되는 것이야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지금 그 내용을 빼먹었네. 미안해. 자, 1, 2, 5, 7 연달아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봅시다. 이거 어렵지 않거든요. 자, 우리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기억과 니은 중에 하나라고 나옵니다. 자, 근데 지금 탄수화물을 섭취를 했단 말이지. 자, 그럼 탄수화물이 최종 분해 산물은 포도당입니다. 요게 내가 소장에서 흡수가 되고 아까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지? 자,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면은 내 몸에 당이 많아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자, 그러면은 당을 낮춰줘야 됩니다. 인슐린이 분비가 되겠구나. 그래서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나서 증가하는 게 기억이 인슐린, 이게 뭐야? 니은이 글루카곤이 되겠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오른쪽에 그림 나를 보니까 X가 호르몬 기억을 내어줍니다. 이거 인슐린이고 이게 글루카곤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 X가 베타가 되고 Y가 알파가 되겠다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그지? 자, 그럼 보기 기억 봅니다. 자,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기량작용하냐? 맞죠, 그지? 서로의 하나의 결과값이 반대되는 작용을 합니다. 기억 맞아요. 자, 니은 보시면은 간에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자,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바뀐다는 것은 당이 아닌 형태로, 그러니까 혈당을 낮춰주는 값이 되는 거죠. 그지? 자, 근데 니은은 글루카곤입니다. 그지? 글루카곤은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줘. 그래서 지금 니은이 틀렸다라는 것이고, 자, 디귿 X는 알파다, X는 베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기억입니다. 자, 2번 또 뭐 어렵지 않아요. 자, 보면은 포도당 농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아. 당이 높을 때 많이 분비되는 물질은 당연히 인슐린이어야 돼요. 그럼 거꾸로 기억이 글루카곤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오른쪽에 봤을 때도 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주는 것이
인슐린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하는 것은 글루카곤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럼 다 찾은 거야, 이게. 자, 기억이 글루카곤입니다. 그지? 베타세포, 아니, 알파세포예요. 그죠? 자, 니은은 비과정. 자, 니은은 비과정. 틀렸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 디귿이긴 한데, 뭐, 기량작용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지? 이렇게 혈당 조절은 기량작용으로 조절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선생님이 5번 보라고 했죠? 그지? 자, 5번 보면은, 우리가 시상하부에서 보내주고요. 내분비샘 가에서 내분비샘 나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자, 아무래도 요거, 체온 조절 과정을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지? 자, 시상하부에서는 TRH가 나오고요. 자, TRH가 주어진다면 내분비샘 가는 뇌하수체의 전엽이 되겠죠.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오는 것이야. 그지? 자, 그러면은 여기가 어디야? 갑상샘이 되겠죠. 자, 갑상샘에서 티록신을 내어 보내주게 됩니다. 그지? 자,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 이렇게 해서 뭐 체온 조절을 하는데, 사실 이게 체온 조절일 필요는 없어요. 하나의 예시인 거야, 예시. 우리가 자주 보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자는 겁니다. 이게 뭐 다른 과정이어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음성 피드백이 체온 조절만 있는 게 아닐 거잖아. 그지? 그래서 하나의 예시를 든 겁니다. 자, 기억 보시면은 기억은 혈액을 따라 이동한다. 호르몬이니까 혈액을 따라 이동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자, 니은과 기억은 기량작용? 아니죠. 음성 피드백 작용을 받죠. 그지? 자, 디귿이 정상보다 과다 분비가 되면, 과다하면은 기억의 분비량은 감소한다. 음성 피드백 작용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 하시면 되겠다. 자, 7번 지금 체온 조절 과정 얘기입니다. 그죠? 자, 지금 고온과 저온 자극 중에 하나를 줍니다. 그랬더니 이런 결과값을 가지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피부 근처 혈관에 수축이 일어났어. 혈관이 수축하겠다? 그럼 난 더운 거야, 추운 거야? 추운 거죠. 그지? 그래서 지금 저온에 자극을 줬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티록신 분비 어떻게 돼야 돼? 많아져야 되죠. 그지? 내 몸에 세포 많이 시켜줘야 되니까. 자, 그럼 다 찾았습니다. 기억은 저온이다. 맞아요. A는 억제다. 아니요. 티록신 많이 나와줘야 돼.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이 일어나면 열 발산량이 감소한다. 이거 맞는 얘기죠. 그지? 혈관 수축하게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였어. 그지?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안 풀어본 게 삼투압 내용을 안 풀어봤어요. 여러분들 12번 하나만 조금 풀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문제를 읽어보면은, 자, 기억과 니은, 그러니까 X축의 값이 혈장 삼투압과 전체 혈액량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자, 다시금 얘기하지만, 삼투압이 높다라는 것이 내 몸의 농도가 어떻다는 거라고? 그치. 농도랑 비례합니다. 내 몸의 농도랑 비례하게 되는 거야. 삼투압이 높다면 내 몸의 농도가 높다. 그럼 ADH의 양이 어떻게 돼야 될까? 수분 재흡수가 많아야겠죠. 그지? 내 몸의 농도가 높다는 것이 물이 적은 것이니까 물을 많이 재흡수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혈액량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혈액의 대부분이 뭘까? 물입니다. 그지? 혈액을 물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문제에서. 그지? 혈액이 많다는 것은 뭐 혈구, 혈장 이런 게 많은 게 아니고 물이 많구나. 이거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러 가보자고. 만약 지금 기억을 뭐 삼투압이 먼저 나왔으니까 삼투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삼투압이 지금 X축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다라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은 내 몸의 농도가 높은 거야.
그럼 ADH가 많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은 Y축이 여기 높아져야 될 거 아니냐고. 지금 아니라는 거죠. 그지? 요 그래프는 어디 있냐니까? 여기 있네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니은이 삼투압이 되겠구나 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억이 내 몸의 혈액량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데, 다시 혈액은 내 몸의 수분량이라고 받아들여주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지? 자, 그럼 다시 한번 더블 체크해 보자고. 내 몸에 물이 많으면 그러면은 나는 수분을 재흡수할 필요가 없죠. 그럼 ADH의 양은 적어져야 되지. 적네요. 그치? 자, 내 몸에 수분이 마이너스면, 너무 적으면은 내 몸에 수분을 다시 재흡수를 많이 해줘야 돼. ADH 양이 많이 증가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 거는 얘기 계속 똑같은 거라서 좀 맑게 삼투압과 농도는 비례한다. ADH 값도 비례한다라고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니은은 혈장 삼투압이다. 맞는 얘기네요. 자, 니은 콩팥의 ADH의 표적기관이다. 콩팥은 ADH의 표적기관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수분 재흡수라는 게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사구체 보문주머니 세뇨관 요거 얘기했었는데, 이게 콩팥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지? 그게 여러분들 기억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프론이라고 했었죠. 오줌을 만드는 기본 단위, 이렇게 나왔었어. 자, 디귿 가에서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자, 그냥 오줌 생성량 묻는 겁니다. 자, T1에서가 T2에서보다 많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 문제 풀 때는 항상 이렇게 좀 그려주는데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야. 이게 맞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질문에 대한 거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 실수 좀 하지 않나? 나는 이거 실수 많이 했었는데. 뒤쪽에 말이 어떻게 오냐에 따라서 이게 누가 더 큰지 작은지가 바뀌거든? 그지? 자, T1에서가 많다라고 보는데, 자, 지금 수분이 누가 더 많은지를 보면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T1에서는 물이 적어요. T2에서는 물이 지금 많아요. 그지? 자, 그러면은 물이 많을 때가 오줌은 많이 생성이 되겠죠. 자, 지금 이게 틀렸다는 거네. 그지? 혹은 여러분들이 요거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ADH의 양을 봐서라도 이거는 틀렸다라고 해야겠죠. 그지? ADH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 지금 Y축 값이 T1일 때가 높으니까 내 몸에 체내 수분량이 적구나라고 좀 얘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 3번 하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자, 일단 숙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요거 근육 푸는데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근육이 꽤 어려워가지고. 근육을 일단은 지난주 선생님 프린트로 줬던 숙제 중에서 먼저 좀 다 풀어주세요. 그게 내용은 훨씬 쉬우니까 거기서 먼저 풀고 근육을, 자, 여러분 쌤이 체크해 줄게. 풀지 말 것을 체크해 줄게요. 너무 어려워서 하는 거야. 너무 어려워서. 7번 X, 40페이지입니다. 7번 X. 10번 또 X. 16번 X. 쌤 요거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15번에 세 번째 점 있죠? 세 번째 조건. 골격근 수축 과정의 두 시점 있죠? 여기에 세 번째 줄에 길이를 더한 값은 몇 마이크로미터라고 나와 있어? 1.0으로 바꿔주세요. yani 1.0입니다. 그러고 나머지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알겠죠? 방금 쌤 체크해줬던 거는 선생님 풀이에서도 이렇게 좀 풀이가 이따시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기엔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이렇게 하고,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쌤 프린트를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이게 두 세트란 말이죠. 좀 많은 것 같아서, 왜냐면 책도 하고 이제 프린트도 하는 거잖아. 그지? 책 일단 다 풀어보고, 프린트는 선생님이 이제 두 세트인데, 첫 번째 세트는 여러분들 필수로 하시고, 두 번째 세트는 여러분들이 다른 공부를
하다가 이제 시간이 남으면 하세요. 알겠죠?